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네, 직독잡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도 남궁민 기자와 초호화 스페셜 게스트 김정민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지금 플랫폼의 신뢰, 그러니까 플랫폼이 신뢰를 어떻게 쌓고 이거를 플랫폼 성공에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1부 남궁 기자 저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러니까 1부에서는 이제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을 대표해가지고 과연 그 플랫폼이라는 게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냐, 진짜 플랫폼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짚어본 건데, 그게 이제 신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제 신뢰의 중요성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멤버 수가 늘어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한 가지 척도지만 신뢰랑 멤버 수가 같이 늘어나면 두 개 곱하기가 돼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게 바로 당근마켓이란 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부는 그런 내용이었고 2부는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하실 건가요? 2부에서는 이제 신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딱 눈에 보이게 되는 거는 결국 별점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당근마켓은 별점을 매기진 않지만 좋은 평가를 하나씩 해야 되고, 맨온도라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서비스들도 다 별점을 주잖아요. 우리가 맛집에도 별점 주고 하듯이. 그렇죠. 이 별점이 이 신뢰 경제의 핵심인데 이 별점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팩플에서도 별점 같은 거 되게 자주 다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타트업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확실히 저희가 출입하는 기업들이 다 별점 시스템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직 콘텐츠로 발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내부에서 논의가 나온 적은 있었어요. 아, 별점 관련해서요? 네, 그러니까 별점이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권리라는 시선이 있고 소비자의 갑질 수단이 된다라는 그렇죠. 시선이 또 있죠. 그러니까 별점 자체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뭐 맛집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미쉐린 가이드처럼 예전에는 권위자 집단이 맛을 평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정말 다수의 매스로 권력이 이동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요, 평가의 민주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또 이제 공급자분들, 그러니까 음식점이면 사장님들, 아니면 뭐 택시라면 기사님들, 이런 분들은 일을 할 때 계속 긴장한 상태로 이 사람이 나에게 과연 얼마나 어떤 별점을 줄까 이런 거를 늘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거든요. 각 집단마다. 근데 이게 그 별점이 사실 그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긴 해요. 뉴스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별점을 의도적으로 테러를 하는 뭐 소비자들, 악덕 소비자들이 있다 뭐 이러면서 뭐 리뷰 갑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서비스를 안 주면은 별점 테러하겠다 이런 막 이상한 소비자들도 있긴 한데,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어쨌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별점이 사실 인플레 현상이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저도 배달 음식을 많이 그쵸. 시켜 먹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다 5점에 수렴을 하고, 뭐 진짜 무슨 되게 안 좋은 식당이 아닌 이상 뭐 1점이나 3점이나 그렇게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 0.1점에 되게 목숨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제가 만약에 점 주면, 근데 뭐 그런 이상한 뭐 0.1점짜리 주고 뭐 서비스 안 주면 0.1 그러니까 1점 주겠다라고 협박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인플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작은 단위에 연연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별점은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쉬워져요. 뭐랄까, 우리가 만약에 우린 기자니까 기사를 쓸 때마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자에게 별점을 매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 나의 연봉이 결정된다든지 약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왜 공급자들이 별점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리고 이게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는 비단 뭐랄까 기자나 지금 있는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들만의 일이 아니라 뭐 옷을 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 자기를 대입해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말을 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이게 오히려 인플레라서 0.1점, 0.2점으로 갈려서 더 민감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별점이 이게 굉장히 압축적이잖아요. 그 모든 경험을 5점 안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그건데 사실 근데 또 그렇게 점수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번 화에서는 별점을 좀 다각적으로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단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신뢰가 이제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돈이나 물건처럼. 그럼 이 별점을 하나의 이제 돈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걸 하나의 동전 같은 걸로 보자. 이게 보면은 옛날에도 이런 평가가 있었죠. 어느 동네에 뭐 그 집은 참 맛집이지 뭐 평판이 있어요. 평판. 근데 그때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동네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 평판이란 게 있었던 거죠. 입소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입소문 원래 우리가 입소문이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이게 그냥 무형으로 남아 있었던 건데 별점은 이제 한마디로 그거를 이제 점수로 해서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물건처럼 된 거죠. 수치화된 거네. 그래서 수치화되면서 그러면은 뭐 별점에 만약에 플랫폼에서 만약에 제가 어떤 음식점을 어제 창업을 했어요. 근데 한 이번 달 열심히 하고 막 서비스도 너무 좋고 친절하게 했더니 이 동네에서 홍대에서 예를 들면 5점짜리 음식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순식간에 엄청난 배달을 받으면서 리뷰도 금방 쌓이겠죠. 그죠? 그러면 엄청난 매출을 올릴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음식점 창업했을 때 인정받으려면 아무리 맛이 좋아도 몇 년씩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조금씩 퍼져나가니까. 그쵸. 근데 지금은 그 별점이 쌓이면은 문을 열자마자 우리 집이 아무리 허술하고 조그마한 식당이어도 엄청난 자산이 생겨버린 거예요. 재화이자 권력이네요. 진짜 권력인 거죠. 그게 사실은 아무리 그러니까 매장이 엄청 으리으리한데 별점이 1점짜리 식당이 있고 매장이 조그마한데 별점 5점짜리 식당이 있으면 평가하는 가치로 왔을 때는 5점짜리가 더 비싼 매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별점이 재화 같아진 거고 뭐 평판이 재화가 된 거죠. 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별점이 높은 가게는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좀 뭐 저부터도 확인하고 다들 많이 보시잖아요.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별점을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별점 인플레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너무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그 제가 들은 팁 이것도 친구한테 들은 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앱이나 이런 그거에 능하지 못해서 친구가 야 맛집 그거 하는 거는 별점 순이 아니라 주문 많은 순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별점을 5점 주더라도 맛이 없으면 전혀 다시 시키진 않겠지만 맛이 있으면 또 시키고 그쵸. 또 시키고 하지 않냐. 요즘 그 찜 한 순으로 보기도 많이 해요. 그 찜 한 식당 많이 보는 것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두루뭉술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점이 많은 집이 좋은 건 알겠어. 그 가치가 있는 건 알겠는데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별점을 돈으로 환산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5점짜리 식당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권리금 넘는 구석진 데다가 창업을 했는데 별점 5점짜리 식당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권리금으로 1억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문 열자마자 권리금 1억이 된 거야. 근데 뱀이나 앱 같은 데서 저 같은 식당이 100개가 생기면 이전에는 없었던 100억의 가치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평가한 100억의 가치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 가치가. 이전에는 없었던 가치잖아요. 이거는 그 플랫폼에서 신뢰가 쌓인 결과로 이만큼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전에는 만약에 배민앱이 없었다면 5점짜리 식당에 1억 원의 권리금은 없었을 텐데 그 배민앱에서 이런 식당이 100개나 생기면서 100억 원어치의 시장 가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그냥 연결만 해준다가 아니라 그 자체 안에서 엄청난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도 사실 이제 돈이 종이 쪼가리일 뿐인데 이거를 그 한국은행이 보증을 해줘서 이게 진짜 재화로 인정받는 것처럼 그쵸. 이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소비자와 가게를 연결할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자기네들 보증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근마켓 매너 온도도 왜 믿을 수 있냐면 당근마켓 매너 온도 높은 사람 매너가 좋더라라고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너 온도라는 게 가치가 있어지는 거고 뭐 그러니까 매너 온도는 그 플랫폼에서의 돈인 거고 배민앱의 별점은 또 배민앱의 별점인 거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배달앱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거의 다 통폐합됐지만 조그마한 배달앱들도 별점이 있지만 우리가 배민 5점이랑 뭐 배달통 서비스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배달통 5점이 있었다고 쳐요. 그럼 양쪽 중에 어디가 가치 있을까? 당연히 배민앱이 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더 선진국 통화가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엄청 믿을 만한 플랫폼에 있는 별점은 더 큰 자산 가치를 인정받는. 그러니까 진짜 돈이랑 비슷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재화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까 김정민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것 때문에 서름도 당하게 되고 사람이 돈 때문에 사람이 서러워지는 것처럼 창업하신 분들이 이게 힘들어지면서도 또 이게 별점이 관리가 잘 되면 또 매출이 잘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별점 참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팩플에서 안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되게 다뤄야 될 것 같은 문제긴 한데. 편집 좀 해주세요. 그렇죠. 너무 복잡해서 네. 이거를 다각도로 다뤄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얘기가 많으니까 그쵸. 어떤 뭐랄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별점 같은 것도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별점 아까 이제 김정민 기자한테 방금 얘기를 했지만 이게 별점 조작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흘러 나오니까 그 서비스를 뭐 주는 대신에 별점을 좀 좋게 해달라고 하던가 이런 그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 게 그 요즘에는 그런 플랫폼들이 그래서 그런 별점 조작하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막 업체를 고용해서 높은 점수 주거나 이러면은 그게 적발되면 그 업체 그 부탁한 업주랑 그 한 업체 다 형사고발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근데 뭐 나쁜 건 알겠는데 별점 그거 가지고 뭐 고발을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형사고발까지 하는 줄은 몰랐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방금까지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지폐나 돈처럼 보자 그랬잖아요. 그 관점에 보면 이거는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점을 더 이상 못 믿게 하게 되면 그 업체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업체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이 플랫폼 전체의 가치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아까 배민 5점이랑 배달통 5점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배민 요즘 다 그거 조작 아니야라고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그걸 안 믿겠죠? 그러면 그 배민에 있는 엄청난 그 별점의 가치가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배민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업무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그 맛집들 지도를 많이 보잖아요. 네. 저는 절대 네이버 지도는 믿지 않거든요. 네이버 지도는 거의 5점이에요. 보면 진짜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카카오맵을 봐요. 그 카카오맵은 거의 사람들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거기는 조작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로 작업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작업을 안 해놔요. 거기랑 구글 지도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좀 아는 사람들은 구글 맛집 리뷰 업체 열심히 봐요. 구글은 그 리뷰어들에게 엄청 뭐 배지도 달아주고 뭐 이렇게 엄청 북돋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문 리뷰어들에게 아마 제 추측컨대 가산점을 주는 것 같아요. 가중치를 줘서 구글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좀 믿을 수 있게 해주고 카카오는 진짜 기분이 나쁘거나 진짜 기분이 좋은 사람들만 남겨요. 그냥 할 일 없이 남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네이버 지도의 별점 이런 거의 가치가 너무 추락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맞아요. 네이버가 이제 보통 음식점 리뷰가 블로그랑 연동이 될 텐데 블로그 광고가 너무 많아서 네이버를 믿고 거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맞아. 돌았었죠 한때.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상쇄하려고 네이버가 뭐 블로그 챌린지 이런 것도 했었던 거고. 그 전설의 블로그 그쵸. 챌린지. 네, 뭐 열심히 블로그나 이런 쪽을 소생시켜 보려고 했던 건데, 예, 뭐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엄청난 자산을 쌓아놓고 그거를 완전히 그 백지로 만들어 놓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엄청난 가치를 잃은 거고, 그래서 그 갑질 논란에서 네이버가 별점 없애겠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엄청 문제라고 생각한 게 별점은 업주의 자산인데 이제 그렇죠. 그럼 그걸 다 날려버리는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조 지폐 돌아다닌다고 모든 지폐를 다 취소해버리겠다는 건데 군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재산권 침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그럼 작업한 분들은 나쁜 분들이지만 열심히 영업해서 별점을 잘 쌓은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플랫폼이 이제부터 별점 없습니다 하면 돈으로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별점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중요한 거라고 보면 우리가 좀 더 이거를 재산의 관점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별점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리뷰 이벤트 같은 거 하잖아요. 어쨌든 뭐 이제 그쵸. 5점을 그 저기 주세요라고 이벤트 같은 거를 여는 게 사실은 그렇게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5점을 안 주는 약간 자유도 어쨌든 소비자들한테 있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꼭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그 논란이 그러니까 조작 이런 건 이제 좀 막 형사고발도 하고 잡아내고 하니까 좀 근절까지는 아니어도 좀 잡아내는 것 같은데 요즘 문제가 그 리뷰 이벤트인 거죠. 그 상원 씨가 말한 것처럼 다 5점이니까 거의 요즘 막 다 4.9점, 4.8점인 게 그렇죠. 뭐 그거잖아요. 치킨 시키면은 그거 참여하면은 뭐 치즈볼 주고 그죠. 그러면은 받는 사람이 인지상정인데 다 5점 주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5점이 되니까 이걸 안 하면은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5점을 받으면 근데 이게 진짜 치즈볼 받고 이 플랫폼 신뢰도를 떨어뜨린 일인 건 게 다 5점이면 아무도 그걸 안 믿겠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배민에서 물론 이제부터 리뷰 이벤트 금지하면 또 난리가 나겠죠. 왜 치즈볼 못 먹게 하느냐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이게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도 좀 간과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렇구나. 김정민 기자는 별점 리뷰 이벤트 한번 참여를 해보셨어요? 네, 저는 배달 자주 시켜 먹으니까 뭔가 리뷰 이벤트 참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별점을 잘 남겨달라는 사장님들의 뭐 손글씨, 쪽지 이런 것도 많이 남기시잖아요. 요즘은. 그거 다 프린트한다며요? 네, 프린트한 건 딱 티가 나죠. 프린트와 손글씨 사람들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들 받아보면 이렇게 손인지 아닌지 이렇게 본다니까. 진짜.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냥 되게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받아보면은 잘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 미묘한 차이가 어찌됐든 별점이 높은 곳들을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직은 믿고 보는 건데, 근데 요즘 확실히 진짜 다 4.9점, 4.8점 이런 것 같아. 예전에는 그러니까. 좀 낮은 점수도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구분이 사실 잘 안 가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엄선된 기관이 별점을 매겨 미슐랭 같은 차라리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이상한 아니거든요. 역시 복고라서 매번 이런 포지션을 맡고 있거든. 이게 근데 이게 실내 이동이 말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냥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미쉐린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남의 별점을 믿는 시대인 건 거스를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맛집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아까 말한 뭐 그런 숙박업도 사실은 원래는 정부에서 숙박업소 인증했는데 그게 이제 별점으로 대체된 거고.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당근마켓 같은 것도 이제는 물론 그건 국가 인증을 받은 적은 없지만 매너온드로 사람을 믿게 되고 모든 영역에서 다 일어나고 그게 플랫폼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돌릴 수 없는 흐름.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너무 다 4.8, 4.9 아니야?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요새 직접 글 남긴 거를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네이버가 별점을 없앤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이버가 별점을 없애고 뭐를 도입했냐면은 AI로 이 사람들이 이 음식점에 대해서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 키워드를 모아가지고 그 키워드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샵 뷰 맛집, 샵 뭐 파스타 맛집 뭐 이런 식으로 이 음식점의 분위기는 어떻고 강점은 뭐고 뭐가 맛있고 이런 거를 정성적인 평가를 추려가지고 인공지능이 보여준다라는 건데 저는 그것도 약간 이게 별점으로 다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사람들이 이미 캐치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도 내용도 많이 중요하게 본다라는 걸로 이동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이거 되게 좋은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별점이 5점이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뷰가 좋지 않고 음식이 맛있을 수도 있고 음식이 맛이 없는데 뷰가 좋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게 진짜 근데 그런 네이버의 그 노력도 있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 거고 제가 그냥 추측컨대 구글은 그런 좀 우수 리뷰어들을 좀 키워내려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고 카카오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카카오를 제일 믿나는. 카카오에 남기는 사람 저는 카카오에 남기면 정말 별로거나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것만 남기거든요. 제일 좋은 게 그 네이버 점수에서 카카오 점수를 빼보면 돼요. 아니 그 차이만큼의 작업이 들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거기만큼 왜냐면은 제가 다닌 헬스클럽에 써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네이버 리뷰 해줄 시 일주일 연장 붙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다들 네이버에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아무도 카카오맵 이벤트는 안 하거든. 그러면 그 차이를 보면 이만큼 작업을 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 훌륭하다. 이걸 공식화하는구나. 전 그걸 보고 하죠. 그리고 외국 나가면 당연히 구글을 보는 것처럼. 그럼요. 해외 나가면 무조건 구글 믿고 보는 이제 4점 이상이면 그쵸. 들어가도 되는 음식점. 그래요? 네. 해외 여행할 때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네가
1,000원 원 쓰지만 뭐 태국 가면 바트가 막 30배 크잖아요. 숫자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닌 것처럼 그걸 이렇게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면 딱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상태를. 신기하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한 거를 종합하면은 어쨌든 이 신뢰, 그러니까 별점 이런 게 되게 큰 권력 같은 느낌이 엄청 들어가지고. 권력인 거죠. 우리가 종이 돈 쓰는 게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찍어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쓰는 돈의 대부분은 은행들이 만들어낸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000원을 10,000원을 넣으면 은행이 또 그 10,000원을 빌려주고 또 그 받은 사람이 또 10,000원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돈의 한 5% 정도만 정부에서 찍어낸 거고 사실 95%는 은행들이 만들어낸 돈이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용 창출이라고 그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신용 창출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플랫폼들도 우리가 왜 그 돈을 쓰냐면 그냥 은행들을 믿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처럼 플랫폼들도 그런 걸 만들고 있고 그게 그러니까 엄청난 권리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플랫폼이 어떤 음식점에다 왜 그 논란됐던 게 광고하는 업체들 위에 띄워주고 그런 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돈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권력을 생기니까 최근에 논란됐던 게 팩풀에서 외국 기업도 커버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알리바바, 텐센트가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많이 당한 것처럼 그 우리 직독작서를 뜨겁게 달군 제 투자 실패기인데 그게 걔네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거의 국가적으로 거의 금지. 금지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왜 했냐 생각해 보면 이게 돈을 찍어내는 수준의 권력이구나라는 걸 중국 공산당이 안 거죠. 텐센트 별점이랑 알리바바 별점이 엄청난 가치를 쥐들이 뭔데 만들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그 권력을 흔들 정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별점 그냥 뭐 자영업자들의 점수 요 정도가 아니라 좀 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도 하고 되게 생각해보면 간과를 할 수도 있는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좀 자영업자분들 힘든 거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별점이 진짜 화폐처럼 된 것 같아서 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20분이 좀 넘었는데 자 2부는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고 이제 다음 주 3부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